점장님, 저 뒤에 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네. 또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록 이 좀 뭔가 지금 말 막 하면서 뭐 제가 아까 서두에도 그런 표현 드렸지만 사실은 뭐 먼지 같은 지식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막 던지고 있는데 저희도 결국은 이 사실은 나근사설 채널 membership을 대표님이 이거 월 3만 원에 여기 오프라인도 이것도 사실은 히스토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훅 하면서 사실은 훅 된 거예요. 하다가 그냥 훅 된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지점이 나근사설에 이제 대표님하고 저 포함해서 23명의 이제 물리적인 인프라를 갖고 지점이 이제 저희 이제 평생교육원 빼고 7개 지점이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 이제 당연히 매출도 나오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가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필수적으로 이제 이런 본질적인 거 솔루션들을 좀 섞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기구가 들어오는 아마 그 시점일 것 같아요. 저희도 그냥 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만들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아까 제 첫 시간 강의 내용 쭉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뭔가 지금 어떤 솔루션을 따라하거나 그냥 반복적으로 행하기보다 고객마다의 어떤 맞춤화된 전략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수립을 하고 실제 행하고 피드백도 받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조금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주변 분들한테 사실은 월 3만 원에 제가 처음에 무서웠어요. 대표님.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현재 시점 아시겠지만 영상이 월화수목금 올라가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이거 뭐 어떻게 이걸 맨날 듣고 뭘 어떻게 하냐, 피드백 받냐. 그리고 월 1회 영상의 월화수목금 올라가고 라이브도 해요.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라이브가 주 2회 진행이 돼요. 소통하면서. 여기에 뭐 오프까지,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저희도 좀 시작한 거여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조금 짧은 시간 갖고 저희가 이제 시장 상황 판단해서 단기 과정 이런 것도 좀 오프 기준으로는 조금 해보려고 해요. 원체 이제 그런 피드백 요소들도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엔 좀 제공이 될 텐데 원론적인 의미는 자체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기존에 없었던 어떤 사회적인 소통 채널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이렇게 좀 사실 월 3만 원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조금 소개도 해두시고 같은 집단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배경 지식들 가지고 좀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기존에 나 혼자만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이거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건 앉아서 죽는 거밖에 없어요. 그냥 공부하다가 이러고 그냥 죽는 거거든요. 돈 못 벌고 빚 내고 쓰면서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소통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서비스 형태도 만들 수 있고 기존에 없었던 어떤 물리적인 인프라도 실제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슬라이드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운동왕 영상의 많은 부분 좀 털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오늘 조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의료기관 안도 마찬가지고 의료기관 밖에도 마찬가지고 결국 조직 수준의 구조적인 문제 의료기관은 찾으려고 할 거고 나오면 프로토콜 정해져 있고 없으면 관절은 괜찮은데요? 연골도 괜찮은데요? 뼈는 괜찮은데요?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고객분들은 예를 들면 불편하고 원인은 찾지 못하고 그럼 운동을 해야 되나? 그럼 무슨 운동을 어디 가서 어떻게 상담을 받고 내 불편한 건 이건데 병원에서 맨날 얘기를 해봐야 자꾸 입을 틀어 막는다. 난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어떤 상담에 대한 통로 채널들이 앞으로 더 많이 중요하게 될 거예요. 아마 돈을 받으시든 무료로 제공을 하시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시고자 할 때 결국 조직 수준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도가 정말 중요해요. 요즘 아시겠지만 수의사 시장이 엄청 커졌어요. 여러분들 수능 보시면 전국 1등부터 순차적으로 일단 제주대 의대까지 쫙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치대를 전국적으로 싹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의대를 가요. 그러고 나서 한의대 가거든요. 근데 수의사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는 그 서비스 대상이 사람이잖아. 근데 수의사분은 첫 번째 손님은 강아지, 두 번째 손님은 소, 세 번째 손님은 말, 네 번째 손님은 햄스터, 다섯 번째 손님은 거미,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들은 너무나 교육 시장이 거기는 뭐 더 막 말도 안
말도 아닌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그쪽 시장에. 어쨌든 공통적으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결국 우리가 서비스 대상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는 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물건을 팔 건데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드시던 아이디어를 내시던 사람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도를 가지고 서비스 행위를 행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맥락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사람 몸에 우리가 12가지 기관계통 얘기했고 막 이 얘기했고 향후에는 세포의 구조, 세포의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학적인 서비스 이미 되고 있다고요. 이미 되고 있어요. 요게 어느 순간 시간이 조금 더 흐르게 되면 특히나 세포의 기능적인 이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건강보조식품이랄지 어떤 특정 트레이닝 방법이랄지 뭐 이런 시장들이 나올 거예요. 특정 장비가 될지 뭐 이런 시장들이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이 바운더리를 전부 다 헬스케어라고 본다면 적어도 사람 몸에 대한 조직 수준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의 서비스, 여러분들이 개발할 물품들은 정말 스페시픽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조직 수준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도를 정말 높여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강의에서도 표현을 했죠. 말로 표현을 하면 결국 조직이라는 건 예를 들면 내 몸에 상피 조직, 근육 조직, 결합 조직, 신경 조직이 있다. 결합 조직이 엄청 많다. 근육 조직 안에도 결합 조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뼈대 근육을 다 뜯어가지고 한 군데 모아보세요. 그럼 그게 뼈대 근육 계통이죠. 그 뼈대 근육 계통 중에서 근육 하나를 집어보세요. 뼈대 근육 계통을 이루고 있는 기관 수준이 되는 거죠, 이게. 아닌가? 자, 여러분, 이렇게 됐다면 뼈대 근육 계통, 뼈에 붙는 모든 뼈대 근육 다 뜯어보라니까요. 그게 뼈대 근육 계통이잖아. 그 중에 뼈대 근육 하나를 들어. 그럼 그게 기관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뼈대 근육을 가로방향으로 잘라가지고 위에서 내려다 봐. 그럼 근육 다발들이 있죠. 그게 조직이에요. 하나의 근육 다발을 여러분들이 위에서 봐. 머슬 파이버가 막 박혀 있죠. 그게 세포예요. 그래서 근육 세포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의 머슬 파이버 들어다 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육 원세포, 마이오피브릴이라는 게 막 박혀 있잖아요. 마이오신 액틴 막 박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머슬 파이버를 감싸고 있는 결합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엔도미지움이라고 부르죠. 근육 내막. 근육 조직을 감싸고 있는 결합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걸 페리미지움이라고 부르죠. 개별 뼈대 근육들을 감싸고 있는 결합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에피미지움이라고 하죠. 근막은요, 파샤는요, 에피미지움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막 영상 올라가니까 보세요. 디파샤라고 하는 이 파샤는 에피미지움과는 좀 달라요. 디파샤는 적어도 2개 이상의 뼈대 근육을 포함한 인대, 신경, 혈관 등등등을 연결하고 있는 결합 조직이라고 본다면 에피미지움은 개별 뼈대 근육들을 감싸고 있는 결합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구조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맥락들은 영상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성취하시면서 보시고 뭐 내배역, 외배역, 중배역 뭐 하나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뭐 이런 표현들을 드렸죠.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아마 이 근막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별도로 영상 컨텐츠를 갖고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는 근막 계통이 신경도 관찰이 됐어요. 혈관도 관찰이 돼요. 순환도 일어나요. 세포도 관찰이 됐고 파샤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지가 근육 세포도 아닌데 수축도 해요. 그래서 파샤 시스템, 근막계통이라고 별도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온몸에 연결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영상에서 발바닥 각질부터 정수리 여드름까지 연속성을 갖고 있는 구조적인 이해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좀 드렸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근막 입장에서 바깥쪽에 피부가 있어요. 피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손이 2개긴 한데, 예를 들면 이 뼈대 근육에 A라는 근육이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 하면 되나? 뼈대 근육이 뭐죠? 뼈에 붙는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해부학적인 기준 자세에서 기시정지라는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기능적으로 어떤 뼈대 근육은 이제 예를 들면 해부학적인 기준 자세로 어떤 뼈대 근육에 몸 쪽이 있고 먼 쪽이 있는 거잖아요. 힘줄이. 그렇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이 뼈에 A라는 뼈대 근육이 힘줄알이라는 형식으로 부착된다고 볼게요.
요 뼈 약간 위쪽으로 해서 B라는 뼈대 근육이 힘줄로 부착된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 제일 바깥쪽에 피부가 있죠. 피부 벗겨내요. 뭐 표피, 진피가 있지만 다 벗겨내요. 그러면 지방 조직이 있겠죠. 지방 조직도 이제 표면에 있는 거, 심부에 있는 거 있어요. 요 지방 조직을 3차원적으로 감싸고 있는 놈이 표면 근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뜯어내요. 이걸 뜯어낸다고. 그래 놓고 이 밑에도 피부가 있겠죠. 이 영상에 다 설명한 거예요. 뜯어내요. 밑으로. 지방 조직 있죠. 뜯어내요. 이 밑에도 뼈대 근육 있겠죠. 뜯어내. 심지어 이 뼈도 밑에서 뜯어볼게요. 그러면 이 개별 뼈대 근육들은 떨어져야 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왜? 딥파샤. 적어도 2개 이상의 뼈대 근육들이 연결하고 있다니까. 이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파샤를 이야기하는, 근막계통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톰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12가지의 근막경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막경선에서는 힘줄은 근막이 좀 두꺼워진 거예요. 힘줄도 그렇고 인대도 그렇고 두꺼워진 거예요. 뭐 이런 관점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딥파샤와 이 딥파샤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근막, 파샤 시스템에서의 근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개별 뼈대 근육 입장에서 다양한 결합 조직들이 감싸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평면으로만 보면 어떤 뼈대 근육이 짧아져가지고 이런 수축을 한다고 볼게요. 그럼 얘네들이 좀 짧아졌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위에서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옆으로 퍼졌죠. 볼륨이 커졌죠. 아까 개별 뼈대 근육을 바깥쪽에서 감싸고 있고 개별 뼈대 근육 안쪽에 결합 조직들이 막 감싸고 있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힘 발생을 한 거예요. 근육 세포는 짧아졌지만 볼륨이 옆으로 커지면서 장력 발생을 해요. 콜라겐 파이버들이. 근육 세포, 제가 아까 근육 세포들 연결하고 있는 결합 조직이 있다 그랬잖아요. 뒤에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근육 조직이라고 본다면 이게 머슬 파이버예요. 머슬 파이버, 머슬 파이버, 머슬 파이버, 머슬 파이버. 예를 들면 콜라겐 파이버가 무부화 상태일 때 이러고 있어요. 이 머슬 파이버를 이렇게 늘려볼게요. 그럼 텐션 스트레스, 장력을 받게 되겠죠? 얘를 이렇게 늘렸다고. 그럼 얘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당겨지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힘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당겨지면서. 근데 컴프레션, 여러분들이 수의적으로 이렇게 수축을 하더라도 옆으로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볼륨이 커지면서. 이것도 다 또 힘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얘는 배열 방향을 바꿔서, 얘는 변형이 돼서 이런 일련의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능적인 이야기지만 특정 뼈대 근육의 부심성 수축을 많이 하게 되면 불편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 중에 짧아지면서 수축을 할 때 수동적인 조직이 힘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데들의 특정 조직에 저런 콜라겐 파이버나 나중에 뭐 일라스틱 파이버나 망상 요런 데 좀 기능적인 문제를 좀 나타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 것 좀 여러분들이 좀 조직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판단하셔서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부터 텍스트로 돼 있는 건 제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순서로 돼 있거든요. 한글로 돼 있으니까 편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영상에서도 뼈 조직도 결합 조직이라 그랬죠. 좀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책 보시면 특수화된 결합 조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주 결합 조직, 딱딱한 거. 그 다음에 혈액 같은 것도 결합 조직이라 그랬죠. 이건 플루이드 타입, 부유.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부유라고. 플루이드 타입의 결합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도 세포가 있고 세포 바깥쪽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골도 결합 조직이에요. 힘줄도 결합 조직이에요. 인대도 결합 조직이에요. 등등등. 지방 조직도 결합 조직이에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몸에. 그래서 원론적인 조직의 구조. 세포가 있고 세포 바깥쪽에 우리가 여길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포 바깥쪽에 혈관도 있고 림프도 있고, 왜? 그 조직의 세포 먹고 살아야 되잖아. 순환이 일어나야 되잖아. 콜라겐 파이버라고 하는 섬유소도 있고 일라스틱 파이버도 있고 망상 섬유도 있고, 여기 이제 뭐 프로테오글리칸,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뭐 이런 등등이 섞여 있어요. 그게 조직의 구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갖고 있는 조직도 있고 상대적으로 물을 적게 갖고 있는 조직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 많다는 건
그 물 속에 섞여 있는 물질의 농도가 줄어드는 거죠. 물이 많다는 것. 그러면 농도가 좀 줄어들게 되면 뭔가 성질이 농도가, 밀도가 좀 높은 것에 비해서 좀 듬성듬성하죠. 우리가 밀도가 운명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모 학자는. Density is destination.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가 왜 구한말 100년 전에 막 우리가 일제 치하받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시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적을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아궁이 문화였어요. 아궁이를 떼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건물을 높이 지을 수가 없어. 사람이 한정된 공간에 많이 몰릴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퍼져서 살았잖아요. 사회성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 그냥. 여기서 그냥 농사 짓는 거예요. 바닷가는 물고기 잡는 거야. 먹고 사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돈이 돌 수 있는 물리적인 기반이 없었다고요. 외국인 학자는 그렇게도 얘기해요. 아궁이 문화 때문에 니네가 그런 지배를 받았다.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맞아. 내 몸의 구조도 좀 뭔가 좀 밀도가 적당하게 높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외적인 부하 가지고 뭐 했을 때 얘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발생하고 변형을 일정 부분만 일어나게 하는데 이런 밀도가 결여되거나 또는 똑같은 밀도라 그래도 거기에 조직에 녹아있는 콜라겐 파이버의 배열이 그물처럼 엉겨 있다 그러면 조금 또 표현이 그렇지만 저항하기가 좀 힘들어요. 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돼 있어야 저항해. 대표적인 게 힘줄이에요. 힘줄이 그렇게 배열돼 있어요. 뭐 이런 성질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개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오케이, 하나의 조직에 이루고 있는 세포가 4개라면 이 4개의 세포는 모두 다 똑같은 세포가 아닐 수 있다. 백혈구 같은 게 혈관 밖에도 존재를 하니까 등등 참고하셔서 좀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 조직을 포함을 한 요런 결합 조직들의 조직을 이루는 구조적인 성질이 좀 다를 것이고 또 배열 방식도 다를 것이다라는 게 원론적인 조직의 구조적인 어떤 차이점이에요. 그 중에 제가 예를 들면 힘줄 조직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아까 뼈대 근육 조직은 하나의 뼈대 근육을 잡아가지고 가로 방향으로 자르면 근육 다발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근육 조직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의 다발 안에 머슬 파이버가 있었잖아요. 그게 근육 세포라 그랬잖아요. 힘줄 조직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힘줄 조직을 하나 잡아요. 그러고 나서 아까 근육 조직 가로 방향으로 자른 것처럼 가로 방향으로 잘라 볼게요. 그럼 이 힘줄 조직도 힘줄 다발들이 있어요. 무슨 이해되세요? 근데 신기한 건 힘줄 다발 사이에 힘줄 세포가 있어요. 근육 세포는 그렇지 않았죠. 근육 다발 안에 근육 세포가 있었잖아요. 근데 힘줄 세포는 힘줄 다발 사이에 힘줄 세포들이 있어요. 힘줄 세포가 거기에만 있냐? 아니요. 근육 조직처럼 이 힘줄 다발들 있잖아요. 다발들 안에도 힘줄 세포가 있어요. 단 근육 조직만큼 근육 세포가 있진 않은 거예요. 힘줄 세포가 좀 적어요. 대신 뭐가 많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콜라겐 파이버 타입 1이 힘줄 부위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70%, 많은 데는 80% 가까이 콜라겐 파이버 타입 1이 쫙 배열되어져 있어요. 아무튼 등등 그런 구조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거 개념적으로는 다 알아. 근육 조직 뭐 달라. 조직 다른 거야. 내 조직에 근육 조직에 기능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솔루션 하면 된대. 누가? 존슨이. 힘줄 조직에 문제가 있대. 햄스트링의 근위부 쪽에 햄스트링은 노르딕 햄스트링 운동이 왔다야.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인대 조직은 이런 테크닉이 좋아. 이런 솔루션이야. 연골 조직은 이걸 해야 돼.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땐. 흉내내는 거지, 따라하는 거지, 그냥. 고객한테 피드백도 못 받아요. 왜 이걸 하면 고객이 큰 변화가 왜 불편함이 있고 왜 가동 범위가 더 안 좋아졌지? 아니면 거꾸로 왜 더 많이 나오지? 뭐 이런 데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솔루션 한번 하고 다음 고객 솔루션, 다음 고객 뭐 이런 상황들. 이런 건 조금 뭔가 논리적으로 연속성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원론적인 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왜 내 고객의 저 조직의 구조 또는 기능에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원론적인 고민들 잘 하다가 보면 혹시 이게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끄집어낼 수만 있으면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이런 일련의 논리적인 흐름들을 갖는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얘네들이 섬유 조직들입니다. 섬유 조직들 판단을 해주시고 아무래도 탄력성
탄력성이 뭐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신정성이 뭐죠? 손상 없이 늘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능력을 왜 저 조직이 갖고 있을까? 왜 힘줄 조직이 더 질길까? 변형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많이 안 일어날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근육 조직은 변형이 힘줄 조직에 비해서 많이 일어날까? 변형이 됐다가도 다시 원래대로 잘 돌아올까?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직의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직의 세포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아까 근막 같은 파샤 시스템 같은 경우에 섬유 모세포, 근데 지금은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 파이브로시스라고 하는 파이브로시스래. 파이브로블라스트.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근육 블라스트. 마이오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근육 섬유 모세포라는 것들이 관찰이 됐어요. 얘네가 수축성을 보여요. 수축성을 보여요. 근육 조직도 아닌데. 뭐 그런 의미들을 좀 생각하셔서 보셔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결합 조직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뼈는 이렇게 지주결합 조직. 혈관, 혈액 등 부유결합 조직. 치밀한 거, 상대적으로 느슨한 거보다는 밀도가 높은 걸 거다. 그 중에서도 거기에 있는 어떤 결합 조직들든지 간에 밀도가 높은 거하고 낮은 거하고 차이도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똑같은 밀도를 갖고 있더라도 거기에 녹아져 있는, 예를 들면 장력을 잘 버티는 콜라겐 파이버 타입 1이 배열이 일정하게 돼 있냐, 그물처럼 돼 있냐에 따라서 또 성질이 달라질 거다. 뭐 이런 표현들을 영상에서 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일치성, 섬유소들이 배열되어 있는 방식과 거기에 있는 밀도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밀도가 덴스, 치밀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힘줄 결합 조직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변형이 상대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근육 조직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맥락이니까 말로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고, 파샤 시스템에서도 언급을 좀 드렸는데, 근육 조직은 하나의 뼈대 근육 안에 밖에나 안쪽에 결합 조직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정 개별 뼈대 근육들이 힘 발생을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하게 하든, 등척성으로 하든, 구심성으로 하든, 편심성으로 하든 힘을 100을 내잖아요. 그럼 30% 정도가 주변 결합 조직, 근막으로 전달이 돼요. 30% 정도가. 숫자로 표현하는 게 조금 그렇지만 30% 정도가 주변 근막, 결합 조직들로 힘 전달이 돼요. 이게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의 어떤 노말이에요, 표준. 그래서 근육이 힘 발생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일정 비율은 근막으로 힘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얘를 서비스 관점에서, 솔루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가하는 부하가 내가 조금 더 근육 조직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자. 아니다. 근육 조직도 힘 발생하지만 힘 발생하는 일부는 분명히 근막 조직으로도 전달이 된다. 근막 조직 쪽에다가 조금 더 힘 발생을 하자. 이런 관점들을 솔루션 관점에서 좀 녹일 수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거 아까 이야기 드렸던 맥락이고요. 네, 신경 조직도 뭐 그런 맥락입니다. 쟤도 조직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있고, 세포 바깥쪽에 다양한 엘라스틱 파이버도 있고, 콜라겐 파이버도 있고, 혈관도 있고, 림프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너브와 뉴론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하면 뉴론은 세포예요. 너브는 조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늘 대표님께서 이제 팔신경 얼기 쭉 해서 아마 여러분들 한번 써보실 겁니다. 아, 이게 외우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이해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맥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너브를 베껴보세요. 그럼 거기 뉴론들이 있다니까요. 뉴론만 있는 건 아니지만 조직적인 특성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들을 좀 생각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맥락이 이제 기능해부학적인 결정적인 지식인데, 요건 제가 운동학의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많은 부분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결정적인 지식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자세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영상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객분들의 자세 평가도 하고 저는 움직임 평가도 합니다. 자세의 정의가 뭐죠? 자세. 자세가 자세지.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존슨한테도 자세 배우고, 마이클한테도 배우고, 저기 지금 러시아 가야 되나? 옥산드라한테도 배워보고, 뭐 이런 거.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자세가 뭐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해부학적인 자세가 두세 줄로 끝날까요? 아니요. 간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개념은 이거죠. 여러분들의 어떤 고객의 자세라고 하는 건
그냥 그냥 OX로만 판단해 보세요.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가 자세다. 그게 자세예요. 이거 해부학적인 자세라고 하면 옆에서 보면 뭐야, 어깨뼈보다 위팔뼈가 앞에 있네? 천골, 세이크롬보다 넙다리뼈가 앞에 있네? 그게 자세라니까요. 이마면에서도 상대적인 위치가 있을 거고 가로면에서도 상대적인 위치가 있어요. 그게 해부학적인 자세예요. 제가 결정적인 지식은 이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를 여러분들이 운동면 관점에서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결정적인 지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더 원론적인 건 뼈의 형태. 이건 여기서 제가 논하지 않을게요. 뼈의 형태가 정말 중요하다. 영상 한번 반복적으로 보세요. 제가 점도 찍고 막 리뷰 막 했으니까. 그게 자세란 말이에요, 자세. 그러면 자세가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움직임이라는 게 정의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자세야. 시간이 지나는데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가 안 바뀌어. 안 움직이는 거지. 바뀌어. 움직이는 거지. 이게 운동학계의 결정적인 지식 안에서 제가 움직임의 결과라 그랬잖아요. 키네마틱스, 병진 운동, 회전 운동. 이 움직임의 결과는 왜 일어났을까? 원인이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액티브한 원인, 패시브한 원인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할 거예요. 네, 아무튼 이런 맥락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단언하건대 개념적으로 움직임이라는 건 자세라는 걸 통해서 역학적으로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별 개념이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자세는 자세고 움직임은 움직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머신을 사용하든 무슨 테크닉, 움직임 뭘 하든 그 움직임의 시작 자세가 있을 거잖아요. 설마 이걸 부정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움직임 평가할 거예요. 나즘이 얘기했던 11가지 움직임 평가할 겁니다. 이행성 평가, 기저면이 바뀌는 평가, 여러 가지 오버헤드 스쿼트 할 거예요. 시작 자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과정이 있을 거고 끝 자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맥락이라니까요. 앞으로 이건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움직임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카메라가 앱으로 다 계속 숫자로 퉁 던져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해야 되는 건 이 원인. 왜 저렇게 움직임의 결과가 일어났을까? 구조를 알아야 원인을 찾아갈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무슨 근육? 위크니스? 무슨 근육? 타이트니스. 됐다. 타이트니스? 스트레칭 시키고. 위크니스? 근력 강화시키고. 이런 접근은 이제는 본질적인 접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짜이젠 사요나라. 빠이빠이. 한계가 명확하다고요, 논리적으로. 너무나 단편적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영상에서 렉투스 피모리스하고 TFL 갖고 예를 드렸어요.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정적인 지식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명 개념, 컨센트릭 컨트랙션, 아이소메트릭, 이센트릭 컨트랙션. 제가 영상에서도 목 놓아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주동근은 짧아지는 거고요, 대양근은 늘어나는 거예요. 사요나라, 안녕히 계세요. 문을 박차고 나가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거 트라이셉스의 구심성 수축으로 하고 있나요? 미쳤나 내가? 바이셉스의 편심성 수축을 갖고 하고 있는 거지. 얘도 늘어나지만 바이셉스가, 트라이셉스가 구심성 수축을 해서 늘어나는 상황은 특별한 액티베이션을 하는 게 아니잖아. 늘어나는 건 늘어나지만. 그래서 주동근이 구심성 수축을 하는 상황이 움직임이 가속이 되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 근데 똑같이 팔굽관절 펴을 하지만 얘는 지금 감속이 되는 거죠. 얘가 늘어나는 거 맞는데 어떻게 늘어나요? 힘 발생하면서 늘어나는 거지. 얘가 짧아지는 거 맞는데 활성화돼서 짧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런 요소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한 1000kg 제가 못 들 것 같고, 요거 한 20kg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덤벨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하려면 일단 얘 구심성 수축해야지. 이거 구심성 수축을 하는데 얘가 편심성 수축하고 앉아있으면 되겠냐고.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하고 있으면 돼. 편심성 수축이 일어날 수도 없고. 특별한 수축을 하면 안 돼요. 얘는 그냥 릴렉세이션. 그냥 순응하듯이, 얘가 짧아지는 거에 순응하듯이 늘어나면 된다고. 근데 얘가 중력 방향을 넘어서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부터는 미안하지만 얘가 액티베이션 돼서 짧아지는 게 아닐걸요? 얘가 여기서 시작할 때는 특별한 활성화 없이 늘어나지만 얘가 이렇게 넘어오는 순간 얘는 이렇게 되려고 하잖아. 이렇게 되려고 하잖아. 뭐 이런 것들 녹여서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머신, 그 웨이트, 부하가 덤벨이 됐던 바벨이 됐던 케이블이 됐던 어떤 류가 됐던 뭔가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특정 뼈대 근육의 어떤 근위부 쪽의 힘줄, 먼 쪽의 힘줄, 내가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구조적인 이해도가 있었을 때.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시면 테크닉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존슨이 뭐 하라더라. 존슨이 저거 10만 원인데 5만 원 할인해준대. 저거 사고, 저거 하라더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 시대는 끝났다고요, 이 시대. 이 시대는 끝났어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고, 나의 퍼스널라이즈된 맞춤화된 설명이 없고, 내가 상담이라는 요소를 요구를 했을 때, 입 막아보,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 고객이 먼저 한다니까요. 고객이 먼저 할 거예요. 연속성을 갖고 접근하기 이제 힘든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아까 사회성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게 이런 맥락에 대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몇 가지 요소만 갖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브릿징, 여러분들 아시는 브릿징을 해요. A, B, 예를 들면 햄스트링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시간 관계상. 햄스트링 입장에서 A, B를 보면 어떤 자세를 유지하는 게 힘들까요? 단, 전제 조건은 얘가 이 자세가 한 번에 누우면서 딱 만들어지진 않겠죠. 시작 자세가 있겠죠? 그리고 얘가 끝 자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가 힘들까요? 왼쪽 햄스트링이 A가 힘들까요? B가 힘들까요? B. 자, 왜요? 왜죠? 경험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육 학습의 역사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경험적이었어요. 느낌적이었어요. 굉장히. 예를 들면 교육 듣는데 옛날이 그랬어요. 교육 듣는데 질문을 한다거나 하는 관찰 이런 게 없었어요. 굉장히 수동적이었고 수용적이었어요. 아무튼 자, 중요한 거 아니고. 자, 무슨 질문이었죠? 이거. B라고 하시잖아요. 왜? 오른발에 답이 있죠. 적어도 역학적인 상황에서 B 자세에 비해서 A 자세는 뭔가 이렇게 좀 몸 중심 쪽으로 가까이 왔고 B 자세는 얘가 좀 더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모멘텀이 좀 더 길어지고 하니까 더 많은 힘 발생해야 되죠. 햄스트링이 이 자세에서 먼 쪽 힘줄이 더 많은 힘 발생을 할까요? 몸쪽 힘줄이 더 많은 힘 발생을 할까요? 아니 이게 3초 안에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영상에도 그런 표현 쓰죠?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예요. 질문을 이해 못 하셨거나 진짜 모르거나 그러면 3초 안에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아, 이거 하라고 해서 좋은 거라고 해서 저도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조직 수준에 대한 뭐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근위부 쪽이 되겠죠. 근위부 쪽이. 자, 이런 자세 생각해 보세요. 왼발은 이렇게 펴고 있고 오른발은 이거 하고 있고. 왼쪽 햄스트링과 오른쪽 햄스트링의 힘 발생이 다르겠네? 다르지. 왼쪽 햄스트링은 표현이 그렇지만 먼 쪽에 있는 힘줄에 쫙 힘 발생해가지고 근데 이 자세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햄스트링 입장에서만 보면. 오른쪽은 예를 들면 얘 기준발을 제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햄스트링 입장에서 여러분들 뭐 아직 영상 업로드가 안 됐구나. 축이 발휘돼요, 발. 지렛대, 시소, 축이 발휘되고 햄스트링이 축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뒤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위 말하는 체중 상지는 앞쪽에 있는 거고 일형지레로 지금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상체는 소위 말하는 축과 힘과 수축거리가 엄청 멀어지는 거고 햄스트링이 짧아지는 거. 어쨌든 이때는 햄스트링이 근위부 쪽에 힘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러고. 아닌가? 맞겠죠, 당연히. 제가 지금 햄스트링만 얘기했죠. 맥시무스, 바스투스, 예를 들면 트렁크 오브도미니스, 트렁크 플렉서, 트렁크 익스텐서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본질, 이론들, 개념들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런 맥락들로 여러분들이 좀 확장하셔서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였고 여러분들이 원론적인 거, 뼈의 상대적인 위치들 고민하시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는 이제 영상에
강의 파일로 다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셔서 나름대로 구조적인 내용들이 중요하고 오늘 아마 요것들을 이제 대표님이 좀 표현을 해주실 거예요. 야, 이게 평면이 아닌데 뭐는 등 쪽으로 가고 위로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뼈대 근육 지배한다 이런 개념이요. 이걸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해부학은 외우는 거야. 야, 이거 미쳤다. 야, 뼈대 근육 외울 때, 야, 오이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그냥 오이만 써는 거야.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오이야 외워서 뭐 할 거냐고. 오이야. 무슨 그냥 오리진, 인서션, 액션, 뭐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아까 봤던 저 자세나 움직임에서 보이진 않는 거예요. 힘이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고, 어떻게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오이야 외워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오이야. 신경은 어떻게 할 건데?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뼈대 근육 수축하려면 지 혼자 하냐고. 기시정지 오이야 가지고 하냐고. 정신 나간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제가 볼 때. 이런 맥락이에요. 그런 관점들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하셔서 그래서 제가 강의 영상에서 이런 워딩을 썼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은 여러분들 단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죠? 이 미친 척하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써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아마 그런 맥락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도 좀 정말 오늘 아마 그 경험들을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될 것 같고요. 이런 맥락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오늘 이야기 드린 이 기능해부학의 세 가지 신경계통들, 그 다음에 조직 수준에 대한 이해도들, 원론적인 것들 이야기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잘 담아가셨다가 이 영상 아마 멤버십 분들한테 다시 업로드가 될 거니까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제가 오늘 사실은 반복적으로 몇 가지 워딩들을 조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번 곱씹어 보시고 뒤로 가기도 좀 해보시고 궁금하시고 문의사항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에도 좀 같이 하셔서 같이 좀 공부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고객분들에 대한 케이스, 정보들, 지식들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들, 커뮤니티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아마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김소원 대표님께서 어깨복합체 기준들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